이번 시간은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이온은 우리가 이제 음료수 먹었을 때, 음료수 중에서, 뭐 특정 성표를 좀 얘기를 하면은 뭐 포카리 스웨트, 뭐 게토레이, 뭐 이런 것들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두 가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온 음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료. 그래서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이것부터 일단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단 원자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원자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원자핵이 되게 엄청 무겁다고 그랬어. 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은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음, 전자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전자가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며 전자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가는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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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원자가 있어. 가운데 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8개 정도 존재를 하는데 어떤 또 원자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10개가 되는 이런 식의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전기적인 성질 중에 전하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전자와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 쪽의 전하량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기적인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방금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전자가 지금 3개인 원자를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3이어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 3이고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은 그럼 가운데는 플러스 3이어야 되고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을 전기적인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래 거 보면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인 거예요. 그럼 가운데 원자핵은 전하량이 얼마여야 되냐면 플러스 8이어야 하지. 그래서 이게 같은 거야.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인 중성의 상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로 있다. 전하량이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전자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원자에게 있는 전하량은 안 줄었잖아. 그런데 뭐가 줄었어? 전자의 전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원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정기적인 중성인 상태가 아니게 되죠. 어떤 전하를 더 얘는 많이 띄겠냐라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더 많이 띈다라는 거지. 전하를. 얼마나? 한 개 정도에 해당하는 플러스 1에 해당하는 플러스 전하량을 띈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한 개 정도. 또는 그 아래 거 잠깐 봅니다. 그 아래 거는 전자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전자를 얻어.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총 1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뭐 이온화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경우 역시 이제 이온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얻으면 몇 개가 되냐? 가운데 여기에는 얘는 원자핵은 전하량이 항상 이제 플러스 8이었죠. 여기서도. 왼쪽에서 오른쪽. 똑같겠죠. 뭐 떨어져 나가고 하지 않거든. 원자핵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는 거지. 플러스 8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남잖아.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겠지. 가지고 있겠지. 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어쨌든 플러스 전하를 뜰 테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뜰 거라는 거야. 요 숫자는 조금 나중에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원자 중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또는 전자를 얻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결국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돼요. 음, 전자가 떨어져 나가든지 전자가 들어오든지.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상태인 이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온화됐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온화됐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전기적인 중성인 이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자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 또는 전자를 얻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온.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온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느냐? 우리가 원자번호 쭉 썼었잖아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쭉 썼었는데, 이제 3번이 리튬 여기 들어가고요. 11번이 나트륨 여기 들어가고 19번이 칼륨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12번 마그네슘이 여기 들어가고 20번 칼슘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서 이쪽으로 8번이 산소, 9번이 플로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번이 황, 17번이 염소 이렇게 들어가죠. 주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 10번도 적을게요. 네온, 이쪽에 2번 헬륨, 이쪽에 18번 아르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경향성이 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것들 있죠. 얘네들 이렇게 있는 것들.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자를 잃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굳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2등분. 네, 잃는 특징이 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는 전자를 한 개 잃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전자를 2개 잃는 특징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 오른쪽 거 잠깐 보면은 오른쪽은 요 2개, 두 쪽, 여기하고 여기는 전자를 얻는 특징이 있어요. 몇 개씩 얻느냐? 요쪽.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요. 얻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전자를 한 개 얻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어줬냐면은 이 특징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 될 때 경향성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알면은 그냥 이건 한 개 떨어졌네, 이건 두 개 떨어졌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 어떻게 쓰냐. 우리가 이제 뭐 원자번호 3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원자번호 3번 리튬은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은 리튬은 전자를 한 개 잃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은 전자를 한 개 이렇게 잃어. 한 개 잃어. 그러면은 리튬 원자를 한번 그려보면은 원자 핵이 여기에 있고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리튬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가 세 개면은 플러스도 세 개거든. 근데 한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3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전자가 두 개밖에 없는 거지.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전자를 한 개 잃었기 때문에 얘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졌다? 플러스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라고 해서 리튬 플러스 이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죠. 리튬 이온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들어가고요. 한 개 잃었습니다. 라고 해서 1 플러스 이렇게 쓰는데 분자식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1은 어떻게 한다고? 생략한다고. 생략한다고. 그래서 생략합니다. 생략해 이렇게. 그래서 리튬 이온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리튬 이온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트륨도 마찬가지일 거죠. 몇 개 잃는 특징이 있다고요? 전자를 한 개 잃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 역시 Na 플러스라고 쓰고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이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음이온은 산소. 네, 산소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특징이 있냐면 두 개 얻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소 두 개 마이너스 이렇게 O2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는 산소 이온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를 몇 개 잃었습니까? 두 개 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음이온 할 건데 음이온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것도 좀 중요한데 아까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트륨 이온 그리고 리튬 이온 그러니까 양이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이름에다가 무슨 이온 이렇게 쓰면 돼요. 양이온은 칼륨이 이온화가 됐다 그럼 칼륨 이온 이렇게 쓰면 돼. 칼슘이 이온이 됐다. 그럼 칼슘 이온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음이온은 조금 달라요. 음이온은 무슨 화이온 이렇게 써야 돼. 무슨 화이온.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소자로 끝나는 거 있어요. 수소, 산소 뭐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음이온 쪽에 있는 소로 끝나는 것들 염소, 산소 이런 것들은요. 소자도 빼. 소도 빼. 끝에가 무슨 소 이렇게 끝나는 원소는 소를 빼고 무슨 화이온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산소는 이온이 이렇게 되면은 산소화이온이 아니고 산화이온이에요. 산화이온. 그리고 염소는 Cl인데요. 염소.
염소가 이온이 되면은 전자를 한 개 받기를 좋아해요. 앞에 보면 알겠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Cl,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 됐습니다. 몇 개 잃어서 전자를 한 개 잃어서 1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럼 얘의 이름은 염소화 이온이 아니고 소를 뺀다고 그랬어요. 소자로 끝나는 거는. 그러면 염화 이온이 되겠지. 원자번호 9번인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루오린. 이 플루오린은 역시 위에 거랑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기를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F-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 이 플루오린은 이온이 되면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라는 거예요. 전하를 마이너스에서 전하를 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를 몇 개 얻었다? 한 개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1은 생략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겠어요? 플루오린이니까 소로 안 끝났잖아. 그러면 무슨 화이온 이렇게 쓰면 돼. 플루오린 화이온.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름 붙이는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돼. 나트륨 이런 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이면 칼륨 이온, 칼슘 이온이면은 칼슘 이온, 칼슘 이온화가 됐으면, 마그네슘 이온화가 됐으면은 마그네슘 이온. 그냥 뒤에 이온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